네, 안녕하세요. 오세라비 방송입니다. 강의 홍보 영상에도 나갔다시피 제가 페미니즘 비판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의 제가 개설한 목적이 원래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1강에서 10강까지 현재 준비를 하였고 커리큘럼은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게 나가고 나서 미진한 부분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강의 도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따로 모아서 Q&A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1강에 앞서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국내 페미니즘의 발발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든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페미니즘의 역사, 연대기,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이고, 네, 우리가 그러면은 1강은 국내 페미니즘의 등장, 그러니까 영페미라고 그러죠. 영페미니스트의 등장. 이것은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개설되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들고 나온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 네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성 혐오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전까지는 여성 혐오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사회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 혐오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갈리아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여성 혐오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어요. 이 여성 혐오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여성 혐오 키워드. 네, 여기서부터 사실 영페미의 등장, 메갈리아 워마드로 이어지는 그 국내 페미니즘의 발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제가 그거를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페미니즘의 새물결이라고 칭하죠. 예, 페미니즘은 무엇일까요?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이고 사회운동이고 정치적 실천운동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목적은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권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인 거죠. 여성만을 위한, 네. 자, 그러면 2015년 8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메갈리아가 새로운 어떤 그런 영페미니즘의 물결이라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도대체 이 어떻게 느닷없이 이 페미니즘이 갑자기 핫 이슈가 되었을까요? 네. 페미니즘은 사실 그 전까지 대학의 여성학 강좌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메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가 2015년 8월,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이죠. 예. 그때 이제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 라는 그런 모토를 들고 나왔어요. 자, 여성 혐오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여성 혐오라는 어떤 그런 현상에 모두 다 빠져들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 여성 혐오 키워드는 어디서 생산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회적 전개에는 반드시 사회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여성 혐오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2015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바로 한 달 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성 혐오에 반대한다. 예,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여성 혐오, 여혐 근절 캠페인을 7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메갈리아 사이트가 열립니다.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정치 사회적 운동이죠. 우리가 한국 여성민우회는 메이저 여성단체입니다. 네. 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87체제라는 그런 그 여성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모여 있는 곳인데, 호주제 폐지운동,
부모성 나란히 쓰기 운동이 대표적 활동이었어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그리고 또 전국 성폭력 상담소가 주요 사업이에요. 초대 회장은 알다시피 한명숙 참여정부 전 총리였어요. 예, 뭐 한명숙 전 총리는 현재 뭐 명실상부한 여성계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를 하면은 바로 국회의원 비례, 뭐 시의원 비례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어떤 그런 코스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여성연합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것은 또 같이 한국여성민우회와 같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총 28개 회원단체를 두고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부를 두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 막강한 여성단체입니까? 이 막강한 여성단체가 여성혐오 키워드를 내걸면서 메갈리아와 결합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곳이죠. 이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정치 사회적 목적 운동이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방송 보시는 분은 아마 짐작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메갈리아와 한국여성민우회가 무엇을 했냐면은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이 페미니스트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온라인으로 다 연계 활동을 하고 기고문을 보내고 그러면서 여성 혐오를 갑자기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갈리아 사이트가 8월에 개설되자 온 나라가 여성 혐오라는 그 키워드에 전부 이게 빠져듭니다. 여기저기서 여성 혐오. 여성 혐오는 마치 요술 지팡이와도 같았습니다. 뭐든지 다 여성 혐오에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016년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항상 사회운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요동칩니다. 그때 어떤 사회적인 담론, 아젠다가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치적 목적을 띈 게 아닌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전적 사례가 뭐냐면은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에게 후원금 보내기 운동이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메갈리아 사이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 2달 만에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에게 후원금을 1억 2천만 원을 모금을 해서 보냈어요. 뭐 이것은 여성신문이나 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다 검색해 보시면은 뭐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보좌관이 직접 또 그 메갈리아 사이트에 들어와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런 유착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엄청난 이 여성 혐오라는 키워드를 걸고 메갈리아 사이트가 개설되었을 때 모든 그 좌파 언론 쪽 시사인,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 좌파 매체들이 페미니즘 담론을 확산시켰어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주로 활동하는, 저는 매스컴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매스컴 지식인들이 이 영페미니들을 페미니즘 전사라고 추겨 세우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2016년은 페미니즘이 격렬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달에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 범인은 분명히 조현병 환자였고 정신병원에 4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경찰 조사로 이미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이 난 건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여성단체, 좌파정당, 페미니즘 단체, 대학 내 페미니스트 대거 집계를 해서 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성 혐오라는 이 단어가 온 나라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희진 여성학자, 진중권 교수, 박경신 교수, 서민 교수 이런 그 지식인들이 메갈리아는 일베에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다. 기고문을 싣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 당국대 서민 교수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일고의 잠재적 범죄자가 돼버린 것이죠. 진중권 교수, 나도 메갈리안이다. 이러면서 온 매체에 실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전성 시대가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티셔츠 사건이 일어나죠.
Girls Do Not Need Prince라는 어떤 그런 티셔츠 판매를 하면서 정의당이 메갈리아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넥슨사의 게임 캐릭터 성우를 맡은 김자연 씨가 성우 계약 해지가 되면서 정의당 부문위원회인 문예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메갈리아를 옹호하던 이 성우가 배역에서 교체되자 여성 인권 탄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정의당이 거기에 반발하는 당원이 약 1,000명 이상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생겨납니다. 공부는 셀프. 시사인이 장희로 기자가 여성 기자인데 기고문을 실어요. 남성들이 자신들에게 페미니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공부는 셀프. 굉장히 오만한 글이죠. 이것이 또 공부를 일으켜서 시사인이 또 막 계약 해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이제 페미니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달에 또 가장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국에 약 3,000개가 가량 되는 여성 단체들이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하나가 열리는데 2010년 9월에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한 2016년 새로운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여기서 영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의미가 수여가 됩니다. 이 페미니즘 새로운 물결 이어달리기는 이 136조에 해당하는 문건이 바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날 행사에 9월달에 모인 행사에 여성계의 내도라는 그 수장들이 다 모입니다. 학계, 여성단체, 좌파정당, 페미니스트 활동가 160명이 모여서 영페미니즘을 띄우기 시작하는데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김현미 연세대 교수, 정희진 여성학자, 손희정 연구가, 조한혜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한국여성의 전화, 연세대 이화여대 페미니스트들이 총집결을 해서 영페미니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어서 메갈리아가 워마드로 변신하면서 더욱 과격하고 극단적인 남성 혐오로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갈리아 사이트 이후에 메갈리아 사이트 안에서 어떤 그런 조금 분란이 있어서 더 과격한 워마드 사이트가 이제 개설이 2016년에 되고 현재 워마드 사이트는 운영 중에 있어요. 자, 워마드는 어떤 단체입니까? 공공연히 페미나치임을 선언한 곳이에요. 99% 남용과 1%의 염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여성 우월 단체다 라고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마드는 현재 그 게시판에 가보면 We are 페미나치, 우리는 페미나치다. We are man hater, 남성을 우리는 혐오한다. 이것이 워마드 사이트에 지금도 게시가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갈리아에 있어서 워마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남성 혐오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남성 혐오 용어들은 제가 입으로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조충 이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제가 이게 다 예를 들을 수 있지만은 일단 제가 생략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역시 페미니스트의 최대 무기는 그녀들의 혀. 그녀들의 혀가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페미니스트의 가장 무기는 그녀들의 혀라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급진 페미니스트가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페미니스트들은 언론의 권력을 어떻게 쥐느냐? 언어를 장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남성 혐오 용어들이 무려 100가지 이상이 마구 생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네, 현재 여기까지가 국내 페미니즘의 발발을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고
2강에서는 페미니즘의 어원과 역사 짚어보기, 그리고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물결, 제3물결에 흐르는 페미니즘의 역사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의 여러 유형과 분파에 대해서 제가 유형 분석을 해드리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세라비 방송이었습니다.